시아버님 칠순 잔칫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모욕을 모두에게 알리는 날이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백포기 김장을 강요했고 남편은 외면했고 저는 혼자 3일간 밤낮으로 노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상은 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달콤한 복수를 이루어냈는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아가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 살가운 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별일이야 없지.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아버님 칠순인 건 알지?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기억하죠. 식당 예약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아버님 칠순 잔치는 2달 전부터 제가 혼자 도맡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만족할 만한 장소를 수소문해 예약하고 양가 부모님 입맛에 맞는 코스 요리를 정하기 위해 직접 시식까지 했죠. 오시는 친지들께 드릴 답례품 하나까지 전부 제 손으로 골라 결제했습니다. 제 남편은요? 자기가 알아서 해. 당신이 센스 있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긴 뒤였습니다. 그래 식당 예약이야 잘했겠지. 그런데 말이다. 그냥 식당 밥만 덜렁 먹고 헤어지기엔 좀 섭섭하지 않겠니? 그래도 아버지 칠순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올해 김장은 아버님 칠순 잔치에 맞춰서 하자. 내가 한 100포기만 싹 담가서 잔칫날 가져오면 모양새도 살고 오는 친척들한테 한 통씩 나눠주기도 좋잖니? 내 음식 솜씨 좋은 건 다들 아니까.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100포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를 거의 사 먹는 저희 부부에게 10포기도 아니고 100포기라니요. 이건 2025년을 사는 며느리에게 가당키나 한 요구일까요? 명백한 노동 강요였습니다. 어머님 100포기는 저 혼자서는 너무 무리예요. 저희 먹을 김치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무리야? 옛날 며느리들은 200포기도 혼자 걷더니 했어.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어서 문제라니까. 그리고 너 혼자 먹자는 거니? 아버님 칠순에 오는 큰 집, 작은 집 식구들 다 나눠줄 거잖아. 이게 다 내 시댁 체면 세워주는 일이야. 넌 이제 우리 집 귀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집 귀신이라는 섬뜩한 표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닌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남편하고도 다 얘기 끝났다. 걔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더라. 그러니까 넌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재료는 마당에 가져다 놓을 테니 날짜 맞춰서 몸만 와. 알았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김장 100포기 하라는데 정말 자기랑 얘기 끝난 거 맞아? 당신도 동의했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장. 엄마가 하자고 하셨나 보네. 뭐? 그게 할 소리야? 100포기래 100포기.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해.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은커녕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가 하자는데 어떡해. 그냥 좀 해드려.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 1년에 한 번? 당신한테는 그냥 1년에 한 번이겠지. 그걸 하는 건 나야. 당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잖아. 에이 뭘 그렇게까지.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됐지?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지 마.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좋게 좋게 하고 넘어가자. 괜히 엄마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도와줄게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저는 지난 5년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에서 감정 없는 노동력 취급을 받는 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TV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해줄게. 백폭이 까짓것 해주고 말지. 대신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잔칫날 내가 받은 수모와 멸시를 100배로 돌려주겠어. 이것은 단순한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동창회 있는데 어떡하지?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고 있어. 내가 저녁에 갈게. 라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시댁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푸른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배추 100포기. 말로만 듣던 그 양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배추들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왔냐? 늦었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대돌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 막혀서요. 그나저나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걔는 오늘 바빠. 너 혼자서도 충분하잖아. 얼른 시작해. 해 지기 전에 저려는 놔야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10포기를 넘어가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CCTV처럼 저를 감시하며 그렇게 느려 터져서 오늘 안에 다 하겠냐? 같은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찬밥 한 덩이와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미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우린 먼저 먹었다. 넌 빨리 먹고 마저 해야지. 아직 절반도 못했더만. 저는 꾸역꾸역 찬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릴 눈물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무대를 위해서요.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100포기의 배추를 모두 쪼개고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아직도 자냐? 오늘 양념 다 버무려야지. 알람처럼 울리는 목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끙끙 앓느라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수십 번 허리를 굽혔다 펴며 절인 배추를 헹구는 사이 시어머니는 감독관처럼 나타나 훈수를 두었습니다. 오후 내내 양념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물을 채 썰고 끝도 없는 마늘과 생강을 다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양파와 쪽파를 썰었습니다. 제 남편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서는 여우 아직도 하고 있었어? 고생 많네. 난 어제 너무 달려서 피곤하니까 좀 잘게.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심장을 들끓게 했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 팔뚝만 한 주걱으로 고춧가루, 액젓, 온갖 채소가 담긴 대야를 섭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습니다. 마침내 3일째. 배추에 속을 채워 넣는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배추의 잎사귀를 한 장 한 장 들쳐가며 빨간 양념을 채워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홀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제 손은 고춧가루 양념으로 불타는 듯 쓰라렸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이 채워질수록 제 복수 계획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과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저의 피와 땀, 분노가 버무려진 복수의 결정체였습니다. 김장 마지막 날 밤 저는 온몸에 근육통으로 끙끙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앓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 좀 자자며 짜증을 내고는 등을 돌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분노가 되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3일간의 노동으로 퉁퉁 붓고 상처 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24시간 운영하는 프리미엄 출장 뷔페 업체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칠순 잔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장소는 청담 한정식집이고 시간은 이틀 뒤 토요일 점심입니다. 네, 기존 예약된 음식은 전부 취소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메뉴로 완전히 새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학이 넘어 직원에게 대게찜, 화로회, 갈비찜, 전복 버터구이처럼 시어머니가 평소 비싸다고 노래를 부르던 최고급 메뉴들만 골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개인 접시에 품위 있게 담아 서빙해 주시고 테이블마다 전담 서버를 배치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결제는 제 카드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3일간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이벤트 기획사 팀장으로 일하는 제 대학 동기에게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이렇게 늦은 밤에 미안해. 수진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저는 친구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함께 분노해 주었고 제 복수 계획을 듣고는 오히려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대박. 완전 사이다잖아. 좋아, 내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게. 뭐가 필요해? 말만 해. 잔치 당일에 틀 영상 하나가 필요해. 그리고 아주 상세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청구서 한 장도. 우리는 새벽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디테일들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노동력 착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조화, 아주 법적으로 탈탈 털어보자고.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볼게. 이건 그냥 청구서가 아니야. 내 고통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될 거야.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자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통쾌한 기대감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트북으로 김장 100포기 노동 강도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배추 100포기의 무게, 투입된 노동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저 시급과 전문 노무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감당한 노동은 수백만 원의 가치를 훌쩍 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기대해. 당신이 외면했던 아내의 고통이 얼마짜리인지 당신의 가족들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 곧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틀 뒤 칠순 잔치는 이제 온전히 저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칠순 잔칫날. 저는 시어머니가 골라준 얌전한 원피스 대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전문숍에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받았죠.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본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너 오늘 일손도 모자랄 판에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속삭이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죠. 자기야, 좀 과한 거 아니야? 주인공은 아버님이시잖아. 저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오늘 잔치는 제가 특별히 다시 준비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즐기기만 하세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순간 한정식집 문이 열리며 최고급 유니폼을 입은 뷔페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존의 테이블 세팅을 걷어내고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와 은식기들로 테이블을 다시 꾸몄습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댁의 찜부터 시작해 제가 주문했던 화려한 요리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누가 이런 걸 시켰어?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치자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버님 칠순 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주신 친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잔치는 본래 며느리인 제가 3일 밤낮으로 담근 김치 100포기와 함께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제 말에 몇몇 친척들이 어이구 100포기나? 고생했네 아가. 라며 칭찬했고 시어머니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피와 땀으로 얼룩진 김치가 이 기쁜 날에 어울리는 음식일까? 그래서 제가 받은 노동의 대가로 이 자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라는 말에 장내가 술렁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제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차려진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친구가 편집해준 영상이 비장한 첼로 선율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산처럼 쌓인 배추 100포기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상은 꽁꽁 언 손으로 배추를 헹구는 제 모습, 어두운 밤 110등 아래에서 홀로 김치를 버무리는 제 모습을 차례로 비췄습니다. 그때마다 화면 한쪽에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TV를 보는 남편과 팔짱을 낀 채 저를 감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타났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스크린과 시어머니,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일간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만든 청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구서. 수신인 저를 밤낮으로 지켜봐 주신 시어머님과 무관심한 남편. 발신인 며느리 이수진. 1. 김장 노동 비용 총 31시간 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 적용 시 31만 930원. 특수노동 즉 중량물 취급 및 야간 근무 가산 50%를 적용하여 총 46만 6,395원입니다. 2. 재료 준비 및 관리 대행 수수료 총 재료비 80만 원에 20%인 16만 원. 3. 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한 노동 강요 및 인격 모독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4. 신체적 손해배상 근육통 동상 초기 증상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50만 원. 총 청구 금액은 212만 6,395원. 이 금액이 바로 오늘 이 잔치를 위해 제가 지불한 비용입니다. 저는 청구서를 시어머니와 남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웬 망신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그리고 특히 지난 3일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온갖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공짜 하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인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가 차가운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따뜻한 거실에서 뭘 했지? 당신은 남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 없어. 우리 오늘부로 끝이야. 그때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들더군요. 뭐? 당신 지금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미쳤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쳤지. 5년간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으니까. 그가 212만 원으로 퉁치기엔 너무 싸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일부 친척 어른들은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날의 칠순 잔치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한 채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비난으로 시작된 연락은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애원과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을 수 없었죠. 저는 그에게 조건을 걸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할 것. 모든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며 가족 행사에서는 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한다.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을 가사 노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제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할 것. 셋째,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것. 남편은 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는 저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과했다고 또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당한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